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이주호 박민영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오늘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갈수록 좀 탄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이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 혹은 다산을 상징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귀히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황금돼지니까 좀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출발부터 조금 석연찮네요. 황금돼지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알아서 굴러들어오진 않겠죠. 매번 저희가 공부하고 또 시시각각 시장에 대응하면서 또 공부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제 황금돼지가 굴러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랄 뿐이죠. 근데 문제가 네. 후배들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그럼 뭘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맞아요. 여기서 딱 막히게 되죠. 그래서 저희 탐나는 주식 2PM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알려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올 한 해 황금돼지를 만나볼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에 장식하는 또 대단한 두 분을 저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시장에 허를 찌를 수 있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그리고 GFN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기대돼요 오늘. 정말 환상적인 브로맨스 케미를 보여주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두 분이 함께 나오는 방송은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 방송밖에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자,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봤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문을 보내봤고요. 그에 따른 답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19 기해년 새 증시 새 출발, 국내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의견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살짝 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기대 요인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이 연준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 20%의 답을 받았고요. 낮아진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주주 환원책, 남북 관계 개선, 오늘도 팔고 있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12월 달에 반도체나 석유화마저도 수출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돼서 안타까웠는데요. 수출 증가세가 있다면 우리 증시, 우리 경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 요인은 뭘까요? 이들 내용들을 다 반대로 뒤집으면 다 위험 요인이 되더라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것 가장 걱정스럽다. 21%. 글로벌 경기도나 이제는 중국 경제까지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19%의 답변을 차지하 있고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터키나 아르헨티나 금융 불안, 금융 리스크 이야기 우리 정말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리스크로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볼까요? 증시 내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상반기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투자 유망주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봤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대형주가 37.5% 답이고 중소형주가 62.5%로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측에서는 대형사들의 이익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내비쳤어요. 대형주 이익 모멘텀 둔화로 중소형주 상대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답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9년 한국 증시를 주도할 업종에 대한 설문 답변입니다. 빠지지 않네요. IT나 반도체. 올해 아니죠. 지난해죠.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IT 대형사들 여전히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익은 놔주고 있으니까요. IT와 반도체가 19% 답변이었고요. 게임이나 인터넷, 엔터주. 오늘장에서는 게임주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LNG 수주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조선이나 해운주 쪽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건설 등도 기대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를 주도할 테마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5G가 가장 큰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19.7%. 5G 상용화 그에 따라 번져나갈 수혜 확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뒤이어 답을 이어가고 있네요. 바이오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오늘 장 좀 들썩이는 종목들이 일부 눈에 띄고 있죠. 오늘 남북경협주도 괜찮은데요. 이들에 대한 답변도 나오고 있네요. 인공지능, 화장품,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굵직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은 지금부터 저희와 이어가시죠. 자, 2019년의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MTN 신년 특별 기획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새해가 밝긴 밝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은 올해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좋다던 미국 경기마저도 이제는 뒷받침이 좀 어려운가 이런 우려감까지 들고요.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악재가 있는 네.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존적의 악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악재가 조금 레벨업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더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새해를 맞이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나 그리고 어떤 이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장에 임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신년 특집 오늘 함께해 주실 분요.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자,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조정장세와 약세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게 조정장세였는지 약세장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자, 지금 시장은 이승조 대표님 조정장세인가요? 약세장인가요? 저는 다시 지수하단 검증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국면을 3월 브렉시트 그때 전번에 나와서 10월 달은 가바닥은 찍었지만 2150 상단 잡고 다시 검증을 3월 달에 하겠습니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됐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첫날 아닙니까? 네네. 근데 충분히 상황은 미국 증시나 이런 에너지 보면 갈자리에서 가줬어야 되는데 오늘 파생 시장에서 청산 매물에 의해서 오늘은 그 포지션 현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 말에 샀던 거를 오늘 그냥 다 털어버리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턴 다음에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연봉을 연초에는 봅니다. 연봉이요? 예, 1년 단위씩. 예. 저 갑자기. 급여 연봉 생각하시는 예. 거죠? 네네. 그러면 다우 지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 이 10년간의 이 에너지가 얼마나 컸었는지 네. 2008년 금융위기에 10년 동안 오른 에너지의 연봉으로 음봉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만석으로 박스장이 미국 시장이 앞으로 1, 2년 전개될 것 같고 여기서 제목을 속도의 문제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이제 3월 달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네. 늦췄다 말았다 성장률 어떻게 될 거냐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에서 어떠한 정책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미국은 속도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전 20%밖에 안 보겠습니다. 전체 100으로 논다면 네네. 미국 증시를 오히려 너무 과대평가 20% 에너지의 영향 변수. 그다음에 그리고 이 10년 동안 오른 이 에너지가 지금은 어떻든 간에 청산되는 에너지다. 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상해 증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책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상해 증시는 2008년 저점주 이 저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2014년, 15년에 한번 우리나라 종목장 만들면서 2,000단에서 5,100까지 강한 대반은 줬지만 결국은 3,500과 2,000의 박스인데 네. 요번에 2,449가 저점이거든요. 요번 1월 달에 그걸 지지해 주는지 붕괴시켜서 새로운 하단을 하나 더 만드는지 그래서 중국 영향력을 50%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미국 증시 아침에 딱 봐서 보시고 미국 증시 올랐다 떨었다 에너지 한 20% 정도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어떻게 조절하나 파생시장 어떻게 네네. 프로그램 매매하나 그것만 보시고 시장이 진짜 상향되면서 뭔가 레벨 때려면 상해 증시의 에너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뭔가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 뭐 미중 간의 모멘텀이 됐던 어떤 모멘텀이 됐던 2,450은 반드시 지지해주고 한 2,700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안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3월 말까지는 변동성, 불확실성의 롱숏장, 그냥 기계들만 작동하는 장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700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니요. 상해 증시 상해 2,450과 2,700 사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4등분해 갖고 박스를 보는. 그러면 여기에 연동하면 우리 증시는 1900 요번에 네네. 80 정도 전에 네. 이걸 살짝 깼다 갈 수가 있고 그다음 상단은 2150 잡고 1, 2, 3개월을 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얘기 살짝 해주셨어요. 사실 전체적인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중국 경제, 중국 증시일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감세나 재정정책 등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환경 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이제 뭐 작년 연말부터 또 월가를 비롯해서 2019년에는 해바뀌면은 그래도 신흥국에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 네. 바람잡이성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 바람잡이성이라고 보는 이유는 딱히 신흥국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갈 만한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민영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이 아무래도 그래도 키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The Epoch Times라고 해가지고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로 중국 관련한 기사를 많이 실는 매체죠.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잘못하면 네거티브 GDP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뭐 시앙이니까 장쯤 되겠네요. 인민대 교수라고 하거든요. 자, 인민대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소제목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상황은 조건은 굉장히 닮아 있기를 1929년 월가 크래시 붕괴 직전하고 상당히 닮았다는 내용인데 기사 가운데는 이 내용인데요. 이게 요즘 이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인데 기사 내용 자체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중국의 공식 GDP 성장률은 금년에 6.5%, 작년에 2018 6.5%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1.67%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저런 아이비들이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산정해 본 거죠. 그리고 더 아래쪽에는 훨씬 더 디스멀, 좀 더 이렇게 우울한, 암울한 추정치 가운데는 이미 슈링킹하고 있다. 즉 중국 GDP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갖다가 중국의 인민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또 뭡니까? 차이신 PMI도 나왔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못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난 31일 날 나왔던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죠. 네. 자, 49.4입니다. 49.4, 50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축 국면이고 일단 추세가 눈에 보이고요. 이제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 오늘 나온 차이신 지표도 결국 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관세 역설의 반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 우선 그 전에 세부 지표, 세부 항목 보시죠. 생산 지수 이렇죠. 큰 흐름을 보시죠. 신규 주문 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 지수도.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아까 관세 역설의 반동. 즉,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25%까지 관세를 더 때리기 전에 일종의 해외 바이어들한테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수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역대 어느 때보다 재고가 쌓여 있는 그런 지표가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미리 다 땡겨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중국의 뭐 무역 수지도 좋았고 대중 무역 흑자는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그거 하겠죠. 글쎄요. 상하이 지수 오늘은 제가 늘 가져던 인포맥스 차트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CNBC에서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장기 차트인데요. 결국은 이 선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 선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연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이 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합니다. 오늘 홍콩 많이 빠지고 있죠. 2% 넘는 그런 낙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말일날 있었던 뭐 해마다 분기말 그리고 특히 연말이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만 하이보 우리가 홍콩의 은행 간 금리가 역대급으로 막 치솟았어요. 우리가 뭐 과거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까지 치솟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도 보면은 자력 갱생을 외치고 있고 뭐 딱히 우리가 훅 수그리고 들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는 차원에서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선침해 그러나 물론 여기서 신흥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신다면은 몰빵은 아니죠. 아직 한 번 더 저 선이 깨졌을 때 그 충격까지도 감내해서 한 번 더 들어갈 정도는 남겨두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표 자체의 흐름을 갖다가 인정한다면은 아직은 지켜볼 때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승조 대표께서는 중국 증시의 영향에 한국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중국 증시나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시그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네요. 사실 저는 우리 증시 넘어가기 전에 이승조 대표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진우 소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중국 증시에 우리나라 영향력이 50%로 굉장히 높이 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게 위로 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모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고 우리 대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던 거 맞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지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그거는 팩트예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저는 시장 근본주의자로 시장한테 묻자. 시장이 네네.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상해 증시가 2,450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면 네. 저는 다음에 나올 설명할 재료는 중국 정책당국이 지금 네. 생각지도 않았던 개방 정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금융에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네네. 그래서 환율 부분 개방 문제 카드를 이 시진핑 정부가 3월까지 네. 쓰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저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00, 300 부러지더라도 한 100포인트 오차? 그러니까 2050에서 1950? 네.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왜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치가 그걸 합성해 갖고 공격해서 시장을 붕괴시킬 만큼의
에너지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4만 4, 5천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한 7만 2천, 5천이라면 여기서 공격하면 한 10% 부러질 수 있는 합성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3만 8천 원에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번에 5만 8천 원까지 갔다 6만 원 지금이잖아요. 네.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면 오히려 기계 군단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오히려 급락했을 때 포지션을 들어와서 마치 연말에 26일 날 미국 증시에 공포할 때 그 다음날 1000포인트 올랐을 때 네. 그게 나는 기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면 이상한 기계 같은 애들이 막 해서 네. 공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어떤 로지를 갖고 들어오듯이 우리 위치는 그 자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 걱정은 안 하는데 네. 대형주에서 수익률 내기는 이러한 그 뭐랄까요 급락 파동 나올 때나 가능하고 파생 시장에 연동해서 알아야 가능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위치 갖고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판단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그래서 지수는 증권사 리처센터장도 대부분 그렇게 최고 하단 보니까 1850 보는 분도 있지만 네네. 1900이 대부분 평균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치상으로 3월 달까지 그 블랙시트가 노딜로 가지 않는 한 네. 그 다음에 아마 붕괴는 붕괴지 1, 2, 3은 그냥 1950에서 2050 박스에서 종목장 내지는 이 에너지가 분산되고 상당히 재미없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수는 자꾸 누르니까 네네. 종목 탄력성도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막 끌어당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잡아 당기는 네네. 그래서 이 30% 에너지도 잘 못 나오는 그래서 1, 2, 3을 오늘 첫날 딱 보고 네. 파생시장에서 아이고 벌써 또 청산 들어가는구나. 오늘 보면 미결제를 늘리지 않는 만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 그러면 전매도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합성한 걸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해결일 것 같고 그나마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가 공격을 안 하고 네. 오히려 그동안 좀 애매하게 올렸거나 중국 자동차 뭐 아모레폰 이런 걸 죽이니까 그냥 오늘은 청산 그래서 오늘이 실질적으로 배당락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얼추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려볼 거예요. 이미 네. 또 준비하셨던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작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그럼 그 이제는 이벤트의 어떤 전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수는 예측해 드렸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벤트로는 제가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보이시죠? 뭐죠? JP JP 모간 헬스 컨퍼런스, 세큐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 여기에 셀트리온과 그 여기에 참여한 티슈진과 오늘은 이쪽에서는 강스텐바이오만 강하고는 다른 것들은 힘을 못 씁니다. 네.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새롭게 나오느냐가 한 축일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면 시장은 종목장이 그래도 화려하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안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재미가 없다. 전체적인 한번 클래시를 한번 맞고 가겠다 이런 축이고 그다음에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북방 테마에 대해서. 네네. 근데 대장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침에 고가 나오면서 오히려 작대 운봉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에서 이제 북미 회담이 조만간에 뭐 구정전에 되겠다 뭐 아니면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든지 아니 실무진에서 뭔가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는 한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도 북방 테마도 투자자들이 옛날같이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금강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의 에너지는 올라가면 때리려고 하는 네. 재료 놓칠 때 오히려 북방 테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갈 때 안 가주면 그냥 정부의 정책 관련주 오늘 보면 뭐 수소차 관련주만 뭐 일진 다이아를 이런 것만 이거 갖고는 지수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 한이수는 지수단으로 놓고 크게 빠지지 않지만 하단은 검증하는데 3을 말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종목장으로 중소형 가치주장이 되려고 그래도 일단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1월달 이벤트는 2019년 세스 그다음에 뭐 JP모간 컨퍼런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 추천하면서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첫날 하루 갖고는 뭐 판단하기 힘들지만
생각보다는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베이징談判도 있고요. 브렉시트 의회 표결 이벤트 등도 있고 사실 1월이나 뭐 연초에 마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1월 증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흔히들 1월 휴가 하잖아요, 소장님. 1월 휴가. 산타랠리도 없었는데 1월 휴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네. 들리는 소식들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뭐 미국 증시는 베어마켓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증시 어떨까요? 올 한해? 1월로 올 한해. 볼까요? 예. 1월을 얘기하기에는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네. 오히려 그냥 큰 그림으로 보죠. 올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참 지난 연말 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관들이 납회 한 2주 전부터인가 열흘 전부터 열심히 샀습니다. 열심히 사길래 뭔 돈으로 사지 싶었는데 결국 보니까 그 통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결국 연말 윈도 드레싱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2040 얼마 이렇게 지수 2000 위에서 만들어 놓고 오늘 지금 이승주 대표님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버텨주면 지금 현재 이미 2000은 코스피 2000은 깨졌을걸요. 첫날부터. 네. 외국인들이 10,000개 넘게 파는 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신규 매도가 아니고 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1월 효과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타도 없었는데 1월이라고. 올 한 해는 이렇게 보시죠. 이거는 investing.com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리스크 온 시나리오, 리스크 오프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빨간색 글씨는 이 친구들이 뭐 간과했거나 그냥 생략했는 부분을 제 생각을 집어넣고요. 리스크온 이거 증시에 한번 덤벼 들어볼 만한 시나리오죠. 영국하고 EU 간의 브렉시트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준이 갑자기 완화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거예요. 3월 초에 가서. 그래서 관세 때리던 거 다 없던 일로 할게. 중국 우리 시장 개방할게. 지적재산권 기술 훔치던 거 안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유럽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작년 한 해 소프트 패치라고 봐준다면은 특히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전국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는 한 60불 위에서 적어도 안정을 보여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의회가 또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인프라 투자합시다라고 한다든지 혹시나 김정은의 신년사를 봐서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 북한 비핵화 진전 물 건너갔고요. 제가 봐서는. 어제 신년사 내용은 우리 핵 갖고 있거든. 앞으로 더 이상 더 만들고 더 실험하지는 않을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국이 채찍만이 아닌 당근 차원에서 그럼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인가? 해준다면 좋아요. 그 반대 경우 노딜 브렉시트 내지는 하드 브렉시트입니다. 연준이 더욱더 혹시해지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한번 수그러 주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 실패하면서 바로 3월 달에 25% 관세 때리든지 프랑스, 이태리 중심으로 해서 유로존이 결국 리세션에 진입한다든지 마크롱 뭐 불신임 사태 나오고 또 뭐 마린 르펜 이런 선수가 이름이 막 뉴스에 나오고 서브린 데트 이거는 결국 항상 2011년 이후에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국가 채무의 문제죠. 유가가 30불 아래로 간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에너지 섹터는 이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네. 에너지 회사들 지금도 보면은 돈 없어요. 그냥 저금리 상황에서 그게 요즘 월가에서 회자되는 에너지 업계의 정크 본드입니다. 이쪽이 먼저 날아가 버린다면은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지적 안 했습니다만 워싱턴 DC발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죠. 당장 이제 미 하원을 갖다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얼마나 트럼프를 갖다가 공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살펴봤던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 돌입 이런 건데요. 어쨌거나 뉴욕장은 이렇게 해서 채널 안으로 겨우 들어오는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죠. 31일 날도 이렇게 겨우 특히 이 십자형 도지 나오고 나서 늘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날 굉장히 긴장했는데 다음날 억지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S&P 500 같은 경우에 큰 그림으로 보시자면은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오버한 거는 좀 과했죠. 이 채널 갖다가 벗어난 정도까지 갔던 거는 결국은 다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가장 증시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적어도 이 선은 지켜져 주는 겁니다. 이 선은 지켜줘 줘서 이렇게 해서 상승 채널이 유효하든지 아까 이승조 대표님 보여주셨던 차라리 이쪽을 갖다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어주는 그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이달보다 적어도 2달 후에는 이 선이 더 올라오는 만큼 이 선이 깨졌을 때 또 기계들의 반응은 또 분명히 또 셀 반응이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그 리스크-온 시나리오와 리스크-오프 시나리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라 연준입니다. 그다음 트럼프고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그쪽을 계속 우리가 워치해가면서 조금이나마 그거 할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 찝찝한 거는 차라리 2020년 선거를 갖다가 편안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소나게나 다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 재선 한참 뛰댕겨들 2020년에 경기 침체 와가지고 시장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지금 둘이 티격태격하고 서로 의견도 안 맞는 것 해서 아예 2018년 말 2019년 초에 아예 장을 갖다 망가뜨려 놓고 그 이후에 뭐 미국 의회도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조하고 해서 인프라도 하자 뭐도 하자 금리도 낮추자 해서 붕 살리면 2020년 한참 또 에어포스 원 타고 다니면서 유세할 때는 또 증시 또 뭐 S&P 500 3,000 넘어가자 캐사코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썰도 들리니까요. 이 흉흉한 와중에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로 금년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요, 용기의 문제입니다. 작년 내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시기 불편한 얘기만 했고 연초에 저도 굉장히 리스크를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랬다가 금년 한 해 어느 때와 달리 보지 못했던 큰 어떤 대박의 기회가 나는 해였다면은 그때는 제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아이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악재의 변화 일기를 그러니까요. 쓰면서 네. 매일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모두 다 가장 인상 깊는 단어가 찝찝하다였습니다. 연초지만 굉장히 찝찝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해주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또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산업별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주도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시장에서 좀 맞을 것 같긴 하나 올해 혹시라도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산업이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시장의 위치를 보면 오히려 다 나쁘다는 IT에서 오히려 반대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냥 실전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삼성전자가 요번에 3월 전에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요번 저점 38,000원과 35,000원 오면 공포를 한번 사겠습니다. 저라면. 네. 그리고 42,000원과 44,000원 오면 오히려 때리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더 된다고 그럴 텐데 오히려 기계 구조는 어떻게 형태를 보일 것 같으냐면 진폭은 작게 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매매 회전율을 빨리 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요번에 58,000원인데 58,000원 깨면 공포지 않습니까? 대부분들. 네. 그럴 때 여기에 연결된 오히려 갤럭시 10을 생각하고 1월 달에 바닥이 나오면 2월, 3월에 갤럭시 10 뭐랄까 프로모션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럴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납폭 받아줘 LG 애니노텍,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것들 갖고 합성해서 뭐랄까요 롱숏의 에너지로 기계가 움직이는 그 잣대로 하나 잡겠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트레이딩이 알고리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네. 공포 때 들어가야 된다. 네네. 금년도도 대부분들 시가 한 30개 종목은 공포 때 들어가면 오히려 수익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네. 현대차도 10만 원 깰 때라든지 오히려 한국전력 2만 5천 원 깰 때 네. 오히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의외로 30%대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금년 상반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목은 또 다른 세상 같아요.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중소형주 종목들은 저는 자금을 3가지로 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네. 그냥 정책 연골고리인데 이건 스마트 4차 산업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수소차는 이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 오늘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이엔코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매도를 해서 네네. 오히려 바이오나 오늘 중국 관련주나 북방에서 실망매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떨어질 때 사 모으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이 3가지 툴에서 계속 순환되는 그러한 전략을 3월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냐 확인될 때까지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주가 지수는 3개월 동안은 그냥 쳐다보지 말자. 네. 그냥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255와 260에 중시가 260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실제 수익률은 대형주는 급락할 때 공포의 포지션으로 한 2-3번 나눠서 사고 그다음에 종목은 이 3가지 테마를 균등 3등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갖고 거기에서 순환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금년도 1사분기는 그 실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해야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매크로적 분석이나 시장 전략가에서 수많은 정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인하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3월 말까지 그냥 쉬시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고 그래서 브렉시트 결과 보고하고 매일매일 전업투자 스타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 2, 3은 뭐 정월효과니 이런 것들 다 그냥 꿈 깨시고 오히려 오늘 찝찝하다는 게 벌써 오늘 저는 마팅에 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려면 오늘 땡겼어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삼성전자 한 500원, 1000원만 움직여도 주변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전번 작년에 연말에 선물해서 합성 포지션을 오늘 다 터는 거 보고 아이고 그냥 롱숏만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서 찝찝하다고 테마주도 그냥 짧게 안타치는 그런 시장으로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오늘장 첫날 보고 느낀 그냥 소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환시장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가 지난해 한 4.3%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라는 의견에는 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달러 강세 요인들이 슬슬 소멸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고요. 금리 속도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된다면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그런 이슈가 전달된다면 저희 시장 자체는 좋을 거니까요. 환율 시장 움직임이랑 이렇게 이슈랑 한번 엮어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외환시장 2017년 재작년 한 해 도도한 달러 약세. 킹 달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미국의 조화. 이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 2018년 한 해도 연초에 다들 2017년 분위기가 이어지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연준은 점도표대로 실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게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다 할 만큼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고요. 자, 지금 이제 내년 이제 해가 바뀌어서 금년 한 3번 더 올린다고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점도표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 2.5% 쪽으로 왔다, 2.5% 밑으로 왔다. 이 얘기는 너희 못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앞으로 2년 내 2.5%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연준과 시장이 지금 서로 시장은 시장대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낮춰라라고 하고 있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도 궁금한데요.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 올해. 그것이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라고는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그러나 역대급으로 쌓여있는 투기적 달러 롱 포지션 보유 세력들이 쉽게 달러를 털려고 덤비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무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홍콩 시장의 하이보든지 미국 레포 시장에서의 어떤 담보금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뭔가 달러가 부족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시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스크 온 시나리오, 리스크 오프 시나리오 연장선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레이딩 레인지가
리스크온 시나리오 단순화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증시 좋은 상황일 때는 달러엔이 지금 현재 110엔이라고 보신다면은 120이나 125 쪽으로. 반면에 유로는 1.15 정도인데 1.2, 1.25 해서 지금 이거는 뭐냐? 유로든 파운드든 보시면은 유로도 파운드도 지금 작년 말 레벨보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로 강, 파운드 강입니다. 네. 다른 모든 통화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호주 달러든 뭐 캐나다 달러든 이런 것들이 달러 대비 강해지는 달러 약세가 리스크온 시나리오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달러가 약해져야 세상이 편해진단 말입니다. 달러가 철철 넘쳐서 달러 시세가 떨어지는, 그러나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 달러엔만큼은 올라가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베 출현 이후에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시장을 지배한 이후의 흐름이죠. 즉 엔은 약해질 때, 엔 약해지고 엔화가 약해져야 니케이도 강해졌던 것처럼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즉 달러가 약해지면 내년에 증시 좋겠다. 그 와중에 달러엔 환율도 떨어지는 것은 이건 안 좋다.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달러가 약해지는 겁니다만, 엔화 대비 약해지는 거지만 엔이 강해지는 것은 안 좋다. 이게 아마 아직도 이 알고리즘 기계들에 여전히 입력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주가 빠지냐? 엔 사라. 주가 빠지냐? 스위스 프랑 사라. 이런 식의 조건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이 표들에서 보면은 지금 110엔에서 125도 갈 수 있다. 금년에 120도 갈 수 있다. 뭐 달러엔이 105엔도 갈 수 있다. 이거 제가 봐서는 너무 대충 지르네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일 확률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일 확률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금년에 코스피 얼마로 움직일까요? 예, 1700에서 한 2500요. 이런 전망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이 환율 전망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달러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지금은 느낌상으로는 달러가 약해져도 돼요. 약해져도 되는데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 곧 1100원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 우리 달러원 환율이 또 오늘 새 벽두부터 또 1120 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일단 말씀드린 달러가 약하면은 주식 해볼 만하다. 그 명제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죠. 그러면 좀 간단하게 연간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달러가 약해질 때마다 주식에 대한 매수를 좀 해보되,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예. 주 앵커 말씀하신 그게 뭐 더 보탤 말은 없고요. 하나, 그냥 1월 상반을까지만 한번 조금 확인하시죠.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월 의장 연설 확인하시고, 미국 고용지표도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1월 15일 무렵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영국에서 의회에서 또 투표도 있고 하니까 네. 한 보름 좀 참으시죠. 예. 네. 이게 참는 게 힘든데. 정말 힘들어요. 예. 네. 네, 이승조 대표님께서도 뭐 같은 의견을 좀 주셨어요. 3월까지 뭐 차라리 좀 투자 안 하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한 해 저희 전략을 좀 짤막하게라도 전해주신다면. 그러면 참지 못하시는 분한테는 네. 네. 그냥 바이오 쪽에서 2018년 가장 나빴던 게 뭐죠? 그 회계 부분의 R&D 투자. 그걸 다 두들겨 맞은 기업 중에 JP 모간에 참여한 기업들에서 이벤트를 한번 노리는 뭐 지금 유한양이라든지 티수. 그러니까 이제는 회계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여기서 기술 수출 하나라도 기업들이 따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서 기술 수출해 갖고 조 단위로 그 매출의 어떠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티슈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프 요차 빨간 선을 딱 거놨어요.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이 바닥을 다졌습니다. 5만 원 선이 넥라인입니다. 요번에 참여했습니다.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중에 티슈도 참여했는데 기술 수출 1조 단위 하나 수주해오나. 이 모멘텀 하면 순식간에 한 7만 원까지의 어떤 개별 종목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으시겠다면 이미 R&D 투자 회계 개정 리스크로 2018년 계속 마이너스 났던 종목 중에 새로운 모양을 보여주는 바이오 섹터 중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로 압축해서 투자를 선별화시키는 이런 전략은 권하겠습니다. 네. 네.
2019년도를 전체 아울러 볼 만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두 분의 의견을 잘 취합하셔서 여러분이 투자 방향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같이 인사 나눠야겠죠? 네, 저희 MTN 신년 특집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도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